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내전 2부에서 이어가는데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가 있었고 오늘은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또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당대표 후보자 진출자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네 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찬탄 2대 반탄 2대2 대결 구도가 되는데 이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관전자의 입장에서.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예. 구도인데 그렇다고 당 대표 후보들의 찬탄 반탄이 뭐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룰상 그 구도가 안 나오게 룰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같으면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그냥 오픈해서 묻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야 됩니다. 예. 적어도 50% 이상 높여야 돼요. 근데 당원 80, 여론조사 20이에요. 근데 그 여론조사도 이른바 타당 지지자들은 다 제외하는 방식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뻔히 예측이 돼요. 이른바 반탄,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1, 2등을 다투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분 중에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대변인께서 그 룰이 그렇게 정해 있다는 거에 대한 반론을 반론 아니면 일단- 맞다라든가. 일단 구도 자체가 찬탄 반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럼 어떤 구도예요? 제가 보는 구도는 다릅니다. 예. 일단 찬탄 반탄 구도가 되려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있어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탄핵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일단 불출마 선언함으로써 구심점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찬탄 반탄 프레임의 힘을 빠지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서운하시겠는데 조경태 안철수. 그러면 어떤 이제 구도냐? 저는 선명 야당 연대 구도와 예. 당 정렬 연대, 그러니까 당을 새롭게 정리하자라는 그런 연대로의 대결로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박찬대 만약 당 대표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볼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됐죠? 그 이제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이웃 성에서 망치를 이따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 성을 다 때려 부시겠다고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을 오늘 뭐 안에 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녁 뭐 먹을 것이냐 이런 거 싸울 일이 아니죠. 일단 이제 성을 먼저 지키는 거 먼저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질서를 정리하자. 그러니까 선명 야당 연대. 선명한 야당 연대랑 그렇죠. 또 하나는 무슨 연대? 당 정렬 연대. 당 정렬? 예, 정렬이 뭐예요? 새롭게 새롭게 정렬하자. 예. 그 연대 간의 대결 구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선명 야당 연대에 좀 힘이 쏠리지 않을까. 선명 야당 연대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김문수하고 장동혁 후보라고 볼 수 있죠. 선명한 야당 연대. 예. 그 이분들이 그러면 누구랑 또 연대할 수 있어요? 당 밖에 또 연대할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당 대표 되고 나면. 당 대표 되고 나면 더 확장할 수 있습니까? 더 확장에 노력해야죠. 우리 이제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확장 노력을 당연히 외연을 넓혀야 되니까. 있는 당도 쪼개질 판에 뭘 밖에 하고 연대를 해요.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대표 됐잖아요. 지금 폭풍 전야예요. 언제 당정 갈등이 이제 모멘텀이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시선이 지금 다 쏠려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상에 6선인하고 국회의장 출마했던 분인데 그분을 3선이 앉는 법사위원장에 앉혔잖아요. 그것도 이춘석 의원 나간 날 바로. 그 왜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점한 거예요. 먼저 지금 본인이 발톱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참고 있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다 저는 봅니다. 뭐 이준우 대변인님의 구도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야당이 거대 여당과 싸우겠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난 안 싸우겠다 그건 아닌 거죠. 구도를 정확히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구도냐면 예를 들어 고싸움을 하는데 A 마을과 B 마을이 고싸움을 하는데 이거 잘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해서 A 마을에서 뭐 살인을 두둔하는 사람. 그다음에 현재 뭐 조폭 우두머리. 자 우리 고싸움에 우리가 이기려면 이런 사람도 같이 해야 돼. 이걸 주장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래도 이게 뭐 도민들이 다 보는 대회인데 우리가 살인자 또는 조폭 이런 분들과 손잡고 해야 돼. 이분들과의 지금 갈등인 거죠. 자, 대변인께서 저 이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내란 혐의는 지금 민주당에서 씌우고 있는 프레임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왜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해왔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민주당 내에서 내란 프레임은 씌우지만 정말 최종적으로 내란 판결 나올까? 이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에서요? 그 민주당 누구 만나신 거예요? 뭐 제가 뭐 특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어떤 정보의 소스는 밝힐 수 없지만 정부의 소스를 밝힐 수 그게 없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란까지 딱 혐의 이게 확정을 판결 나오기까지는. 근데 선거용으로 내년 지방 선거 때까지 선거용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프레임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아침에 4개 했는데 저녁에 4개 하나 더 해야겠네. 근데 그건 이제 저도 참여할게요. 좋습니다. 오해들을 하시고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데 예.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를 하면서 확정이 안 됐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하지 어느 말아라. 누구도 뭐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리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예. 자, 근데 그게 오해가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사람은 예. 일반 시민, 국민, 옆집 아저씨가 따라야 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그건 예. 절대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재판하는 법관이 따르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외국 같으면 뭐 흉악범죄나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가 일어나면 거의 바로 머그샷을 공개하잖아요. 얼굴 공개하잖아요. 논리대로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확정도 안 되고 어저께 일어난 범죄를 어떻게 피의자 얼굴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해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될 사람은 재판하는 법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국민의힘 전당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장도영 후보, 아까 이제 선명 야당 연대라고 연대, 하셨는데 두 분 사이 선명성은 차이가 있습니까? 선명성에 뭔가 지금 저 코너 몰아간 느낌인데 지금. 제가요? 선명 야당 거기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차이 없어요? 선명성은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전환기 씨는 차이 있다던데. 전환기 씨는 전환기에 김문수 후보는 두루뭉술하다. 그리고 장도영 후보가 명확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당원이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저는 이제 당원들의 뜻을 이제 예. 대변할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 예. 어느 한쪽만 뜻을 대변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이재영 의원께서 등판해 주세요. 자, 김문수 후보와 장동영 후보. 아니 찬탄 반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선명 이게- 야당연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찬탄은 힘은 확 빠져버렸죠. 한동훈 전 대표가 안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서 거의 뭐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이미 벌써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은 장동영 후보나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예를 들어 뭐 저 나머지 2명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뭐 연대하느냐, 뭐 단일화하느냐, 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두 분인데 글쎄요, 이분들이 지금 여당의 지금 이 무자비한 여당, 굉장히 강하게 나온 여당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들을 보면 전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없는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예.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그 다시 재판장에 세웁니까 지금 당장 못 하는 거예요. 예. 최소한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리고 뭐 정청래를 깨부시겠다 뭐 말은 좋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내놓은 솔루션으로 뭐 듣기 좋은 아까 말한 그 도파민 나오는 얘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이제 전환기 씨의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일부 최고위원이 이제 발언할 때 굉장히 또 막 배신자 발언을 막 주도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전환기 씨가 장동영 후보에게 분명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또 전환기 씨가 본인 뒤에 10만 명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분의 평가가 당대표 후보자들 실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저는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을 갈 것 같아요.
결선 가는데 그 역할에 전환기 씨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2위가 결선에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한 명이 안 나와서 그래서 1, 2위가 올라갈 건데 1, 2위가 결국 이제 김문수, 장동영 후보로 좀 쏠릴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럼 둘 중에 그 한 두 명이. 명이 붙으면 그죠? 그 둘이 붙으면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그렇고 근데 지금 최고위원도 같이 봐야 돼요. 최고위원도 보면은 지금 최고위원에 지금 김재훈 의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재훈이 지금 이번 나오면 연속 4번째 최고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이 4선이야. 4선 최고위원이. 저 이거 처음 봅니다. 어쨌든 나오시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애정이 많으신 거죠. 애정이 많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또 본인이 뭔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판하시는데. 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몰래 내놓지 근데 못했어요. 본인이 지금 어쨌든. TK 출신이거든요. 대구. 네, 대구 출신이고 또 지금 청년 최고 보면 우재주 의원 나왔어요. 현역 의원. 대구. 근데 이분도 대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대구 출신이 당 지도부에 좀 많아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기엔 TK 영남당, TK 영남 자민련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당 지도부 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김주 대변인께서 아니, TK만 우려하고 계시네. 거긴 제가 약간 반론. 반론. 예, 두 분이 하나는 동의. 어떤 거 동의? 김재원 의원. 김재원. 저 일상 최고위원 이분은 예. 네, 동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나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우재준 의원은 비록 대구지만 틀리죠. 친한파라는 걸 빼고 지금까지 우재준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에서는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남 의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까 제가 관전 포인트 하나 얘기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투표율 같아요. 투표율. 네, 아까 8대2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실망하고 있는 그 당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응답하는 게 굉장히 낮다고 아까 박성재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투표율도 굉장히 낮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어느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과연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투표율이 낮으면 그거는 되게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전환길 씨가 영향력. 대표 선거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뭐 대표 선거에는 큰 영향력이 없을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첫 그 합동연설에 집회였잖아요. 예. 대규모 집회에서 전환길 씨의 난동으로 인해서 난동.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수석 최고위원은 거의 확정되는 것 같다. 그래요. 예. 1등은 이제 김근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예, 높아졌다. 예. 왜냐하면 본교를 당해서. 어쨌든 대립 구도가 가장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전당대회를 하면 당 대표 후보는 관심을 많이 받는데 최고위원 후보는 관심 못 받죠 사실. 떨어져요. 그리고 1인 2표제야. 두 사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 결과 맞추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당원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결과 예측이 어려운 선거인데 첫날 아주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대 김근식이에요? 투표를 하는 당원 중에 그 비상계엄에 동의 안 하는 당원들은 거의 2표 중에 1표는 김근식 후보한테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 잠깐 저 화면 보여주셨었잖아요. 맞아요. 예. 배신자. 네, 저게 저는 우리 당에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졌던 게 제가 전당대회 많이 다녀봤지만 저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어요. 근데 꽤 앞쪽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기자석이라고 그러죠. 프레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환기 씨가 저기 앞쪽에 앉아 있는 게 뭐 프레스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버들에게 프레스 준 거 아닐까? 뭐 그랬다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보여지는 건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저렇게 후보 연설 중에 나와서 이거는 뭐 보는 시간이 틀리지만 난동이잖아요. 방해하는 거고. 이러면은 당직자들이 와서 말려요. 제지하고 끌고 나가든지 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건 우리 당직자들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목사, 즉 사이비 목사나 이상한 강사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원래가 선동력이 강해요. 전환기 씨 과거에 그러니까 일타 강사로 뜬 다음에 과거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이런저런 일에 다 실패하고 고민하고 이럴 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나라 공무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는 방식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습 형태를 바꿔서 관심을 끌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비법을 본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똑같아요. 튀는 행동, 단순한 메시지. 그렇게 자기 본인이 일타 강사, 사실 저분이 한국사에 대해서 저는 내공이 있어서 한국사 일타 강사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서울시를 과감히 뭐라고 하고 이런 문제 낸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강의에 수강생들이 환호했던 거거든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강사분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한 이제 강사분들도 있지만 이상한 방송인도 있죠. 이상한 방송이 누구요? 김호준 씨라고요. 아니, 갑자기 우리나라 부정 선거론의 창시자죠. 예. 창시자고 그분이 이제 그 천안함 사건 때도 미군 잠수함 음모선을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세월호 사건에도 또 이제 국정원 김어준 씨 개입설도 얘기할 때 저희가 나중에 따로 모시도록 하고요. 김어준 전환기 씨에 집중해 근데 주세요. 갑자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형평성을 좀 보장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론이나 천안함 이런 데는 이제 얘기 나왔을 때도 국정원 개입설을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음모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씨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네. 당시에 뉴스타파도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론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그런데 이제 동의했었죠. 그런데 부정선거론에. 계엄을 두둔하진 않죠. 이거는 급이 다른 얘기예요. 계엄은 자기가 안 했잖아요. 아니 전환기 씨처럼 그런 정도의 것들을 두둔하진 않는다는 아니 거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호준 씨 아닙니까? 세월호 정말 그 국정원이 기획했다 생각하세요? 예, 천안함 알겠어요. 미국 잠수함이 부딪힌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진보 스피커 얘기하셨으니까 전환기 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당직자들이 일 안 한 것 같다. 당직자로서 말씀해 근데 주세요. 그 정도가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게 심하면은 제작이 맞아요. 근데 안심해요. 제가 잠깐 저도 밖에서 영상 봤거든요. 네. 나와서 막 연호 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신자. 연호 외치는 거. 이거는 글쎄 이게 막 그런 연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펜스를 넘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뭘 집어 던진다거나 욕설을 섞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제지된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뭐 본인이 뭐 먼저 이제 선창을 하든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어느 전당대회 간에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그 미는 그 구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다 순서가 되면 돌아가면서 다 그걸 외쳐요. 누군가 앞에 나와서 주도를 합니다. 선창을 하죠. 그런 맥락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질서를 해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도 그 김근식 후보가 연설하고 자신의 정계를 발표하고 합동 연설회잖아요. 이분 말이 잘 안 들리게 하는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방해. 마이크가 압도적인데 성능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서는 이제 전환기 가까이 있으면 전환기 목소리가 오히려 잘 담기니까 목소리 크게 들지만 실제 가면요 목소리 안 들립니다. 다른 후보들을 할 때는 또 상대편에서 또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게 그렇게 있었어요? 하죠. 이 과열되면 서로 하긴 합니다. 옛날 MB 때하고 박근혜 때는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랬었어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맞습니까? 그때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쫓겨나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왜 안 쫓겨났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 그러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뭐 던지고 날라가 의자가 날라가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김무성 대표하고 저기 서창원 서창원 대표 서창원. 그때 제가 행사 진행을 했었잖아요. 잘 다 아시겠네. 기억나요. 그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쫓겨난 사람까지 다 아, 보셨구나. 그때만 해도 우리 참 새누리당 괜찮았는데 지금 뭐 해야 될지. 자, 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양 사면. 명안에 그때가. 사면. 자, 일단은 사면 대상으로 지금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여당 측 인사로 조국, 최광욱, 조희연 이제 세 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을 무시한 최악의 정치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김영남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보이고 예.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만 해도 뭐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이 그 형을 받은 게 사실은 조국 가족과 관련한 맞아요. 것 때문에 형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주된 사람이 사면을 받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이 사면을 못 받는 거는 이상한 구도고, 그러니까 결국에 관심의 핵심은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이 되느냐 예. 여부일 수밖에 없는데 예.
정치공학적으로는 사실은 사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정치공학과는 다른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취임한 지 2달 갓 지난 대통령이 예. 뭐 일종의 강한 팬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권까지 이루어졌을 때는 또 차기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을 사면 복권 시켜준다. 이건 기존 정치문법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어긋나는 과거와는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예. 법무부안은 그대로 대통령이 인정할 것인지. 인정할 것 같은데 그래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정말 이른바 범여권의 통합 대동단결을 위한 결단이냐? 그거 외에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이 시기에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재용 의원님은? 그 민주당이 우리 보고 내란 정당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위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 정당. 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주장하는 뭐 과도한 수사다, 뭐 가족들이 다 이렇게 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니까 듣는다 하더라도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은 진짜 위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인권을 중시하면서 성폭행에 대한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거는 민주당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 이춘석만 해도 자기가 이 위선적인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보호해 주려고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 보이고 강선우 전 후보만 해도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조국을 사면을 해주겠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생 저도 뭐 사면은 계속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최근에 제 생각과 다르게 이제 제 생각과 별도로 여론의 흐름은 좀 더 우호적이 된 것 같아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면 예. 저는 그 여론 조국 사면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분들의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덕분이에요. 너무 전직 대통령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잖아요. 2019년 그렇죠. 이른바 예. 조국 사태 때 그때 잡아놓은 사실은 주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검찰총장. 지금의 행태를 보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워낙 여기가 정말 짐승처럼 뭐 짐승은 표현 그렇고 동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이 피해자였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여론의 흐름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시기적으로. 오직 피해자냐? 없던 일을 만들어냈냐? 그건 아니. 검찰은 과도한 기소가 있고 무리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가족을 다 털고 다 인정하지만 그럼 아무것도 없었냐? 애초에 논란이 됐던 표창장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 대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기 3분의 1 지나고 사면한다는 거는 일단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인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실망감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갑자기 모든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생긴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죄는 죄를 지은 거고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걸 존중을 해줘야죠. 그것 때문에 야 김건희 윤석열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야 요때를 틈타 가지고 예. 우리 원하는 사람들 봐주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그 조국 정경심 부부의 합산 형기를 지금까지 복역한 걸 계산하면 4년 8개월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5년 가까이 그 부부는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4년 물론 안 되죠. 배우자가 4년 만기 출소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4년입니다만 만기 출소 아니에요.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 뭐 제 기억엔 거의 3년 4년을 정도. 다 채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가석방 됐어도 만기 출소 2, 3개월 앞두고 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 기억에. 그러면 잘못한 거를 인정하더라도 과연
부부가 그래서 합계 4년이 훌쩍 넘게 복역할 만한 사안이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게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상대적 평가는 우리가 늘 받습니다. 언제 받냐? 선거 때 받아요. 선거 때 유권자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됐는데 이거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시간이 되세요? 자, 제가 이준호 예. 대변인 저는 이제 1분 아까 하시고 방금- 마무리할게요. 1분밖에 안 줘요? 뭐 어떻게 할 얘기 많은데 이거 조국 사태는 검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조국 전 입시 비리 의혹을 제가 맨 처음 제기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단독 기사를 냈었고 언론에서 추가 취재를 하면서 정황과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었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 지금 입에 풀리게 되면요. 가분개, 가재, 붕어, 개구리가 정말 허탈감에 빠질 겁니다. 전국에 50만 수험생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게 조국 정기식 부부 아닙니까? 모두 다 가고 싶은 명문대학 의전원 거기를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적어도 제값을 치르고 나오면 거기에 위로는 되죠. 제값도 3분의 1도 치르지 않은 거. 이거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 목적 얘기해도 돼요? 한 20초 남았습니다. 예. 내년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압수한 것을 적어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 조국을 풀어서 예. 정청래가 압수한 것을 막아주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노린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합니다. 그건 엉뚱한 네. 해석 같은데 정말. 그러니까 아니죠.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표고 그렇죠. 조국 전 대표는 자기 당이 있는 타당인데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정청래 그게. 대표는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당 대표 연임하려고 해요. 연임하면 뭐가 있죠? 알겠습니다.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정 여기까지 행사를 할게요.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주 뜨거운 토론이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이준호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